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제가 잔병치레가 없는 사람인데 한 3, 4일 목감기로 좀 앓고 있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피스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자쿠 헤드는 이번 영상에서 이 서피스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솔리드 모델 메뉴가 있고 또 서피스 모델 메뉴가 있는데, 솔리드 모델은 대충 알겠는데 이 서피스 모델은 왜 쓰는 거고 이제 언제 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답을 먼저 드리자면 그냥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 서피스 모델이 약간 더 세밀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솔리드 모델하고 서피스 모델의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영상의 앞부분은 솔리드 모델링하고 이 서피스 모델링하고 차이 같은 거를 이해하기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차이를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자쿠 모델링 바로 시작하는 쪽으로 뭐 점프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리드 모델링은 정교한 스케치를 해서 평면의 도안을 가지고 높이 값을 주면 입체 모델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솔리드 모델링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둥근 모양을 만들거나 평면을 삭제해서 적극적으로 새롭게 모양을 변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펙터 메뉴에 들어가셔서 섹션 아날리시스 부분을 보시면은 단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면 속이 모두 꽉 차 있습니다. 이 빗금은 마치 햄, 소세지, 커팅면처럼 속이 다 차 있다는 뜻입니다. 솔리드가 아닌 서피스 본체의 경우는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 솔리드 모델은 이렇게 이 평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접착이 되어 있어서 이 속이 꽉 차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면을 삭제를 하면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 이런 면을 이렇게 삭제해버리면 모양이 이제 변형되는데, 이 면이 사라지면 이 옆에 있는 면들이 쭉 이렇게 늘어나서 붙어버리는 형태로 모양이 변형되어 버립니다. 솔리드 모델은 내부가 꽉 차 있어야 한다는 성질 때문에 면이 사라지면 옆면이 늘어나서 그 면을 채워버리는 성질이 있는 거죠. 이 각 면을, 강력히 붙어있던 면을 다 떨어뜨려 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 바디를 선택한 다음에 솔리드가 아니고 서피스 메뉴로 들어오셔서 언스티치 기능을 이렇게 사용하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바디를 보시면 지금 각 면이 이렇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전에는 컨트롤 Z에서 뒤로 돌아가면 바디가 하나였지만 이렇게 언스티치를 하면 각 면이 이렇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이렇게 삭제해도 아까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는 그런 모양이 변형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면이 사라져 버리죠. 두께가 없는 평면 하나하나를 서피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선이나 이렇게 그어서 스케치를 했을 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기능의 크리에이트 카피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스케치 끝냈고요. 그러면 솔리드 모델링은 이렇게 면을 선택한 다음에 높이 값을 주어야 이렇게 3차원이 기본인 모델링이지만, 서피스 모델링에서는 이 평면을 패치 기능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높이가 없는 평면의 면부터 모델링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모델링은 3차원이 기본 모델링이고, 서피스 모델링은 높이 값이 없는 2차원 평면 형태의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차원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 솔리드 모델링은 이렇게 서피스가 모여서 강력히 접착된 형태가 솔리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피스 모델링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평면으로부터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의 단순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 솔리드 모델링에서 익스트루드 하는 게 아니고 서피스 모델링에서
익스트루더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더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뚫린 면들은 패치를 이용해서 뚫린 면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요. 자, 패치를 누르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 인식으로 이렇게 바로 패치가 됐고요. 이 밑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패치를 해서 OK를 하시면 이제 솔리드 모델처럼 보이는 육면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바디 쪽을 보시면은 요 주황색, 요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 살구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약간 주황색 빛에 나는 이 바디는 서피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윗면, 아랫면, 그 다음에 이 옆면으로 이루어진 서피스 모델이고, 이렇게 각 면은 이렇게 삭제를 시킬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 이 정육 면체를 프린팅을 하려면 솔리드 바디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바디를 선택한 다음에 언스티치가 아닌 이게 스티치 붙이는 것이죠. 이 스티치를 누르면 접착되는 면을 초록색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솔리드 바디가 되었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바디 상에서는 컨트롤 Z를 눌러서 한 단계 전으로 돌아가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봉합이 되었지 않았다는 듯한 이 그림은 서피스 모델을 표시해 주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스티치로 접착이 완료되었을 때 모든 면이 막히면 이렇게 솔리드 바디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3D 프린팅을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솔리드 바디가 완성이고, 이 서피스 모델링은 이 솔리드 모델링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솔리드 바디가 있을 때 이제 서페이스 모델링을 활용하는 경우에 간단한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솔리드 바디가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언스티치를 해서 각 면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다고 하면 이 면을 뭐 이렇게 삭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쪽 라인에다가 뭐 곡선의 라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스케치 면을 고르고 네, 이쪽 요 세로면 골랐습니다. 3포인트 아크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 삼각형이 중앙 라인이죠. 여기 하나 찍어주고 여기 중앙 라인 하나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서페이스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로프트 기능으로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또 한번 3포인트 아크를 한번 활용해보죠. 네, 이쪽 면을 활용해서 여기 하나 찍고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라운드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로프트 기능으로 요 라인과 요 라인을 로프트를 활용했는데, 이쪽 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레일을 지정해 줍니다. 레일. 그러면 이쪽 맞게 공면이 완성되어 있는데 이쪽이 좀 떴죠. 여기도 레일로 또 이쪽 라인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OK를 한다면 이렇게 솔리드 모델링에서는 불가능한 라운딩 같은 것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티큰으로 두께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를 다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두께를 주고 OK를 하였습니다. 이런 솔리드 바디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구글에서 검색한 이 자크 헤드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서피스 기능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크의 헤드를 보시면은 위쪽이 완전히 구가 아니고 이렇게 앞쪽은 완만하다가 뒤쪽은 각이 있는 이런 타원을 하고 있죠. 평면을
위에서 본 상태로 지정을 하고요. 핏포 스플라인 곡선으로 타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사용하긴 할 건데 전체 한 바퀴를 돌려주시는 게 선이 부드럽게 연결돼서 좋습니다. ESC로 나간 다음에요. 양쪽은 대칭이 아닌데 어차피 반만 사용할 거라서 반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약간 곡선의 모양을 잘 잡아주고요. 중앙에 절단한 라인을 그어주었습니다. 직선이 타원을 교차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기능으로 선을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선이 끊어지는 지점에 붉은색 X 표시를 볼 수 있죠. 선을 쪼개고 나면 점이 있는 부분과 점이 없는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점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피퍼 스플라인 곡선에 점이 없는 부분은 대칭 복사가 오류가 나서 그렇습니다. 미러 기능으로 대칭 복사를 해주었습니다. 미러 라인은 중앙 라인을 선택합니다. OK를 눌러서 양쪽으로 대칭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보시면은 이 언덕의 정점이 약간 뒤쪽에 있죠. 피포 스플라인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들이 이렇게 선을 연결할 때 오류가 나서 뭐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차될 수 있게 선을 잘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선택되었을 때 이렇게 사각형이 보이시죠? 3D 스케치 부분에 체크가 잘 되어 있으면 자기가 그리고 이용할 면을 잘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뷰 큐브를 이용해서 원하는 각도를 보면서 그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라인을 다 그린 다음에는 ESC나 엔터를 눌러주세요. 옆면만을 보면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가 넘어갔습니다. 콘시던트 일치 구속 조건으로 점을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평면이 아닌 스케치는 조금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쉬프트 느낌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4분할로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3차원으로 보면서 곡선을 그리면 좀 더 쉽게 엉뚱한 데가 클릭되거나 방향이 잘못되지 않게 확인하면서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측면 쪽을 보면서 곡선의 기울기를 다시 한번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서피스의 로프트 기능으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정면으로 봤을 때 좌우측에 라인도 필요합니다. 약간 뒤쪽으로 언덕이 제일 높기 때문에 3포인트 아크로 약간 뒤쪽 부분 쪽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우측에 점을 잡아주고요. 보는 방향에서 평면을 잘 선택을 해서 위치를 잡아 나갑니다. 이렇게 3D로 선을 그어 나가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면을 잘 돌려가면서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서피스 메뉴로 들어왔습니다. 로프트를 선택을 해서 이쪽 라인이 이 라인을 타고서 반대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절반씩 그려줄 건데요. 여기 플러스 버튼으로 라인을 선택하고 도착 지점의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이 라인을 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레일로 이 라인을 정해주면 이렇게 타원이 만들어집니다. 퓨전 360은 면을 이렇게 생성하고 나면 자동으로 스케치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스케치를 켜주고요. 나머지 절반 라인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인 정해주고 플러스 버튼 누르고 도착 라인 정해주고 레일을 지정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복사 기능으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연습 삼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이 금색으로 보이는 거는 면이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리버스 노멀을 선택해 주시면 앞면 뒷면이 바뀝니다. 생성된 바디 항목을 보시면 좌우로 나눠진 걸 볼 수 있죠. 이것을 한 조각으로 붙이기 위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스티치 기능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면은 패치 기능으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컬러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키로 컬러 메뉴를 부르고 페인트 메뉴 안에 글로시 부분에서 원하는 녹색은 없지만 일단 녹색 컬러를 위쪽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상단에 등록된 그린 컬러를 다시 클릭해서 세부적인 색상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컬러 메뉴에서
일반 사병 자쿠와 비슷한 컬러를 선택해서 골라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슷한 컬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었고요. OK를 누르면 이쪽에 상단에 등록된 컬러색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컬러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하가 아직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티치로 다 붙여주어서 솔리드 바디가 되었습니다. 자크의 헤드 앞쪽을 보시면은 야구 모자 챙처럼 살짝 앞으로 나와 있고, 아래쪽 바이저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랫면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의 프로젝트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기능은 이 바디의 테두리 라인을 직접 그리지 않아도 이 실루엣을 바로 라인으로 따줍니다. OK를 하였고요. 바디를 보이지 않게 눈 스위치를 끄면 이렇게 스케치에 라인이 따진 걸 볼 수가 있죠. 바이저가 이쪽 정도까지 들어와 있죠. 3포인트 아크로 바이저 라인을 땄습니다. 그려진 영역을 잡고 익스트루더로 내리는데 뉴 바디로 내려주었습니다. 이 파이프가 물리는 주둥이는 앞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한 요 정도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림 기능으로 선을 삭제하거나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교차해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서피스의 익스트루드 기능으로 시메트리 양쪽 대칭으로 놓은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라인을 그어서 윗면을 잘라줄 수 있기 때문에 폭을 넓게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이저 밑부분도 익스트루더로 해서 뉴바디로 해서 아래까지 늘려줍니다. 정면 이미지의 이런 곡선 부분 참조해서 그려나갑니다. 그려진 곡선을 대칭 복사해 주었습니다. 미러 라인을 센터 라인으로 지정해주면 이 센터 라인 기준으로 양쪽으로 대칭 복사가 되죠. 서피스의 각 면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 서피스를 스플릿 바디를 이용하고 이제 스플리팅 툴로 자르는 툴로 그려준 라인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OK를 누르면 이대로 면이 잘리죠. 불필요한 서피스는 삭제하였습니다. 뚫린 면을 로프트 기능으로 이렇게 다 막아줘 버릴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 면도 패치로 막아주도록 하죠. 각 면의 패치들을 전부 스티치 기능으로 붙여버리면 솔리드 바디가 됩니다. 일단 주둥이 부분이 딱 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스폴로 일단 대충 붙여주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삐져나온 부분을 잘라낼 수 있도록 실루엣 라인을 이렇게 파란색 라인으로 그려주었습니다. 대칭 복사를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줬고요. 스플릿 바디 기능으로 이 라인대로 잘라주었습니다. 윗면 아랫면도 스플릿 바디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었고요. 조각난 부분은 리무브해서 다 삭제시킵니다. 약간 불편하게 만든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큰 형태는 나왔습니다. 일단 컬러를 맞춰주었고요. 이 면 만드는 걸 제가 너무 잘못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영상을 다시 찍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냥 이런 과정도 다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나중에 수정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빨리빨리 진행하고요. 자쿠의 이 바이저 부분에는 이렇게 그 창틀같이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스케치를 그려서 간단히 구역을 나눠주고요. 이건 솔리드 메뉴의 스플릿 바디 기능을 이용해서 바디를 선택해 준 다음에 자르는 스플리팅 툴로 라인을 지정해 주면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죠. 조각난 바디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다 삭제시킵니다. 그리고 컬러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바이저에 클리어 부품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프로젝트 기능으로 테두리 라인을 딴 다음에 옵셋으로 안쪽 라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라인으로 스플릿 바디를 해서 커팅 시킬 것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리무브 합니다. 이제 파이프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주둥이 부분에 원을 스케치해 주었습니다.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시메트리 양쪽 대칭 기능으로 익스트루드 해 주었습니다. 파이프 라인이 연결될 뒤통수 쪽의 부품도 간단히 스케치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곡면이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저렇게 약간 면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면을 곡면하고 딱 붙여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리플레이스 페이스입니다. 붙일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타겟 페이스를 정해주면 준비가 다 된 것이고요.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딱 맞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전 편들에서 다루었던 자쿠의 파이프 만들기 그 부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케치면 선택을 하고요. P포인트 스플라인 곡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센터 라인 찍어주고요. 그리고 탑뷰에서 자연스럽게 뒤쪽까지 라인을 연결해 줍니다. 제 위치에 찍히는지는 이렇게 각도를 바꾸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 메뉴의 파이프 기능으로 라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파이프 피스를 만드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빨리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리즈의 3편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둥이 부분의 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리드 바디 부분을 서피스 메뉴의 언스티치 기능으로 면을 다 분할해 준 다음에 로프트를 다시 깔끔하게 해줄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면들을 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시킨 다음에 포인트와 포인트를 깔끔한 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스케치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컨스트럭트 메뉴로 스케치면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포인트의 연결 지점은 확실하게 지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연결이 좀 불편하면 4분할 화면으로 보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곡면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라인을 정리합니다. 그려진 라인은 서피스의 로프트 기능으로 연결해 줍니다. 시작 라인, 끝 라인을 지정해주고 레일을 설정해주면 이렇게 꺾여지는 위아래 라인도 레일로 설정해주면 딱 맞게 곡면이 만들어집니다. 색상을 지정한 다음에 이 서피스를 미러 기능으로 대칭 복사해줍니다. 이제 위아래 뚫린 부분도 로프트 기능으로 막아줍니다. 이렇게 레일을 양쪽으로 지정하면 딱 맞게 만들어지죠. 말씀드렸다시피 금색면은 면이 뒤집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리버스 노멀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A키로 컬러 지정했고요. 밑면의 경우도 라인을 그어서 로프트로 막아주면 됩니다. 직선 라인을 그어준 다음에 로프트 기능으로 시작 라인, 플러스에서 도착 라인, 그리고 레일을 추가해주면 되죠. 왼쪽 잘 안 보니까 틀어서 오른쪽 라인 이렇게 지정해주면 딱 맞는 서피스가 만들어집니다. 남은 부분은 패치로 막아주었습니다. 네, 이제 면이 정리돼서 주둥이 부분에 불필요한 라인이 보이지 않게 되었죠. 이제 아래쪽 부분이 다 이렇게 서피스로 분할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 분할된 서피스 면들을 스티치 기능으로 해서 솔리드 바디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위쪽에 라인 하나 그어줬고요. 스케치 대칭 복사해 주어서 왼쪽에도 라인을 똑같이 만들어 줬습니다. 솔리드 메뉴에 스플릿 페이스, 먼저 새겨질 면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린 라인을 지정해 줍니다. OK 하면 라인이 그어졌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면에 새겨 주었습니다. 이 두 라인의 파이프 기능을 이용해서 패널 라인을 만들어 줬습니다. 파이프 라인 두께를 적당히 조정하는 중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이 스케치 라인은 면에 다 새겨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들여서 디테일은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새겨질 면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스플릿 페이스로 새길 라인을 지정해 줍니다. 새겨진 라인을 파이프 기능을 이용해서 패널 라인 만들 수 있고요. 자쿠의 이 상징적인 마스크 부분에도 스케치를 넣어줘야겠죠. 익스트루드 기능으로 파낼 수가 있습니다. 자쿠의 메인 카메라 눈 앞부분에 그 클리어 영역을 만들어주는 중입니다. 클리어 영역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드 해주는 거죠. 클리어 컬러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자쿠의 모노아이가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원을 스케치하고요. 그리고 글라스 높이까지 익스트루드 해주었습니다. 자쿠의 모노아이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 폰모드의 원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폰모드 부분은 아직 제 영상에서는 지금 진도를 나간 부분이 아니라서 이 폰모드에 관한 부분은 일단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라인 더 그어서 패널 라인 좀 더 만들어 주었고요. 이 자쿠 헤드를 진행한 이유는 이제 서피스 모델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영상에서 지금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테일은 스케치를 넣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지난 2편 영상에서 다루었던 패턴 기능을 몇 개 사용해 보면서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노아이의 윗부분에 스케치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포인트 아크로 곡선을 하나 그었고요. 이런 식의 모양의 라인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 스케치 부분을 모노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원형 패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 지정하면 지금 3개의 라인이 보이는데 숫자를 높여주면 이렇게 스케치 숫자가 늘어났죠. 이 스케치 라인을 스플릿 바디 기능으로 해서 이 부품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하나씩 선택해주면 이렇게 붉은 표시가 되죠. 선택이 다 됐으면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품은 리무브 시켜줍니다. 테두리 부분을 약간 더 얇게 만들어주는 중입니다. 그리고 필렛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패턴 기능을 한 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좀 맥락 없는 디테일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면 부분에 패턴 한번 해보죠. 곡면 스케치를 위해서 컨스트럭트에 탄젠트 플레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했는데 스케치면이 안 보이는 이유는 눈이 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맥락은 없지만 스케치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포인트의 높이가 달라서 맞춰주고 싶다면 수평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원을 두 군데 포인트에 넣어서 대충 스케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평면을 저 둥근 면에 자연스럽게 넣으려면 엠보스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솔리드의 엠보스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스케치한 프로파일 지정해 주시고 붙여지길 원하는 둥근 면을 선택합니다. 양각이나 음각의 높이를 지정해 주실 수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스토리의 피처라는 형태로 기능이 사용된 게 이렇게 남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피처는 패턴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돌리기 위해서는 중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의 축이 생겼죠? 솔리드 메뉴에 서큘러 패턴 지정했습니다. 오브젝트 타입을 피처로 골라주고요. 회전축을 골라줍니다. 전체 회전을 시키면 대칭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메뉴에 풀이 아닌 파셜로 놓고서 패턴 영역을 절반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의 숫자만 조금 늘려주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스케치도 패턴화 시킬 수 있고 그리고 피처도 패턴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피처들은 대칭 복사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러 선택 후에 오브젝트 타입을 피처로 하고요. 대칭되기를 원하는 피처들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미러 평면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대칭 복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테일 파츠 모양이 좀 뜬금없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복잡한 모양은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바이저가 덮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디테일 넣는 장면들은 제가 중간중간 이제 편집으로 건너뛰었는데 뭐 어차피 뭐 이런 부분 하실 줄 알면은 요게 라인 그어서 뭐 그 익스트루더라든지 프레스풀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중복되는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 자쿠는 이 서피스 모델링을 설명하기 좋은 제가 소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쿠 헤드를 설정해서 해보았던 것이고요. 뭐 숙달되신 분들이라면 금방금방 또 되실 텐데 이게 또 얼마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막상 해보면서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천천히 해보시면 또 손에 익어가는 재미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